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첫 번째, 수상한 이력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김건희 씨는 2009년부터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를 맡게 되는데, 이 회사는 미술, 문화와 관련된 전시회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코바나 콘텐츠의 허위 홍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서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과대 포장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것을 두고 실기 강사로 일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것을 부교수로 근무했다라고 한다든지, 회사가 받은 상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이력서에 적었다라고 했죠. 김건희와 윤석열은 부분적인 허위이고 큰 문제가 아니다, 표기의 오류이고 실수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수라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게 실수죠. 자신의 이력서를 쓸 때마다 허위로 기재하는 게 어떻게 실수인가요? 상습범이죠.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 이력서가 그들의 주장처럼 실수나 표기 오류가 아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김건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의 이력도 허위로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가 닫힌 상태이지만 김의겸 의원실에 의하면 코바나 콘텐츠는 지난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자신들이 기획한 주요 전시 목록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기재해왔다라고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렇게 말을 해요. 까르띠에 소장품전은 우리 미술관이 까르띠에와 공동 주최한 전시로 코바나 콘텐츠가 해당 전시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에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주요 포트폴리오로 홍보해온 것과 관련해서 최근 3, 4년간 코바나 콘텐츠 쪽에 전시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대요. 그러나 코바나 콘텐츠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요청 직후에 잠시 삭제했다가 다시 올렸다라고 김의겸 의원실은 밝히면서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김건희는 국가기관이 주최한 대형 전시회마저 도용해서 자신들의 전시 큐레이팅 포트폴리오로 둔갑시키고 허위 이력을 내려달라는 요청마저 무시했다. 도대체 김 씨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코바나 콘텐츠는 자신들이 하지 않은 전시회를 자신들이 했다라고 허위로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이죠. 코바나 콘텐츠 측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에 주관한 앤디 워홀 전과 2010년에 있었던 샤갈 전도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의 홍보 내용과는 좀 다른 것이 밝혀졌죠. 홈페이지에는 코바나 콘텐츠가 이들 전시회를 주관하고 기획한 것처럼 올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 해당 전시회 일부 홍보 또는 스폰서 업무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석진 변호사는 아무리 검색해봐도 코바나 콘텐츠가 이런 큰 전시회를 기획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부 홍보 경력을 마치 기획, 주관한 것처럼 부풀려 포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김건희 씨의 이력서와 뭔가 비슷하죠. 해당 업무를 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하거나 자신이 맡은 역할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는데 크게 부풀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김건희 씨의 행적을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그냥 과장과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김수미 배우님이 입만 열면 구라질이라고 했던 그 명대사 있죠. 그게 딱 김건희 씨에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혹시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라는 의혹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의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되었을 당시 코바나 콘텐츠가 진행하던 전시회 협찬이 갑자기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뇌물성 협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총 3개의 전시회입니다. 첫 번째, 2016년 23개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르코르비지에 전, 2018년 10개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때는 16개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에 협찬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바나 콘텐츠 측에 협찬을 한 대기업들의 목록과 협찬의 시기를 본다면 뭔가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일단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코바나 컨텐츠는 이전에 협찬이 적게는 2개, 많게는 뭐 10개 정도, 고흐전이나 고갱전 이렇게 유명한 전시회를 할 때는 한 10개 정도 협찬이 들어오는 그런 기획사였어요. 그런데 위에 이 3개 전시회는 특정한 시점에 협찬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먼저 위에 3가지 의혹이 있는 전시회 중 2016년 12월 르꼬르비지에 전이 열리던 이 당시는 윤석열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예요. 그때 열린 전시회 협찬이 갑자기 23곳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16년, 2018년, 2019년 3가지 의혹 중에 바로 이 2016년 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죠.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대한민국 검찰답게 일한 것인데 뭐 어쩌나요. 이 사안이 오죽 냄새가 나면 홍준표 의원조차도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눈치검찰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2개의 전시회에 대한 협찬 의혹이 남아있는데 가장 주목이 되는 사건은 2019년 야수파 걸작전입니다. 이 야수파 걸작전은 전시회 초반이 2019년 6월 12일까지는 협찬사가 4곳에 불과했어요. 포스터에도 협찬사가 4곳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 중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이 되게 돼요. 그러자 6월 13일부터 4개였던 협찬사가 갑자기 16개로 급증을 합니다. 갑자기 대기업 협찬도 들어와요. 신기하죠. 보통 대기업들이 협찬을 하려면 전시회 시작 때부터 홍보 때부터 협찬을 할 텐데 전시회 시작 때는 협찬을 안 하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협찬을 한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12곳이 말이죠. 그 중에 수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와 GS칼텍스. 당시에 LG전자와 GS칼텍스는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대요. 게임 업체의 대표도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그리고 우리은행도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들과 은행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갑자기 그 부인이 주최하는 전시회에 협찬을 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뇌물성, 아부성 협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만약 그 협찬으로 인해 뭔가 면죄부를 줬다면,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설령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있죠.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게,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수사와는 너무 검찰의 스탠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 1, 2학기, 2017년 1, 2학기, 2018년 1, 2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금액은 모두 20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정확히 이 가운데 시점인 2017년 중간쯤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3번의 장학금은 민정수석 전에, 그리고 뒤에 3번의 장학금은 민정수석 후에 받은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을까요? 여기에 뇌물죄와 부정청탁 금지를 다 걸고 넘어집니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준 분이 노환중 교수님인데, 이분이 당시 병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검찰은 이 병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노 교수님이 조민양에게 뇌물성 장학금을 준 것이다 라고 기소를 했어요.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뇌물죄로 걸고,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인데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걸어버린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그 장학금은 불법이고 조국을 기소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환중 교수님은 병원장 후보에서 아예 탈락을 했어요. 병원장이 되려고 민정수석 딸에게 뇌물성 장학금을 준 것이라는 검찰의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죠. 노환중 교수님과 조국 전 장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검찰총장 이전에 이미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충분히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총장 후보에 오르자마자 당시 조사를 받던 기업들이 갑자기 협찬을 막 한다, 이렇게 뭔가 구리고 냄새가 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은 200만 원 장학금이 뇌물죄 아니면 부정청탁이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며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고 언론을 통해 공격하던 검찰과 국힘당은 잠잠하죠. 국힘당 최고위원 김재원이 뭐라고 하나요?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청부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정치 공작이래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니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것이랍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힌 소리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뻔뻔합니다. 이 뒤가 그리고 찜찜한 협찬과 관련해서 두 건의 의혹이 아직 더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이 수사할 의지조차 없어 보여. 작년 11월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은 하는데 잠잠하기만 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세 번째 의혹은 기업들의 협찬금이 전시회를 맡긴 주최사에게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주최사를 통해서 코바나 콘텐츠로 다시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이건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을 주최한 것은 국민일보입니다. 이때 유명 게임 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수천만 원의 협찬을 하는데 이 협찬금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다시 코바나 컨텐츠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19년 야스파 걸작전을 주최한 연합뉴스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연합뉴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직은 역시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의 이상한 협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이 있는 바로 그 회사죠.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돈을 대는 쩐주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코바나 콘텐츠에 전시회를 할 때마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주당 선대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이후에 코바나 콘텐츠 개최 행사에 최소 10회 이상의 협찬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대표로 맡게 된 게 2009년인데 2010년부터 협찬을 10회 이상 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민주당 선대위는 도이치모터스의 협찬과 주가 조작 혐의 은폐 의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등이 개입되었다면 윤석열 부부에게 제3자 뇌물 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소환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의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단순히 이 아줌마 한 명의 비리, 거짓, 뻔뻔한 태도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사실 기대도 안 하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대단히 공정한 것처럼 정의를 말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서민들의 삶, 서민들의 애환을 논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카르텔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수사할 때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어떻게 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소환 조사도 한 번 없이 그냥 정 교수님을 바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특정 인물을 범죄자로 지목해서 그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소 이후에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유가 박탈되게 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절차가 기소거든요. 그 과정은 당연히 매우 신중해야죠.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호할 방어권이라는 것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무슨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소환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려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죄목으로 말이죠. 이건 전례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소 시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도중에 그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마치 이 타이밍에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조국 전 장관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조국 장관에게 장관 후보에서 사퇴할 거냐 질문을 몇 번이나 던져요.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 도중 정경심 교수가
예상치 못하게 기소가 돼버립니다. 야당과 검찰이 뭔가 정보를 주고받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에 검찰은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일단 기소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쓴 공소장이 지들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공소장을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그때 법원이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죠. 그런데 이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혐의가 몇 개인가요? 밝혀진 혐의만도 한두 개가 아니죠.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허위 경력, 허위 수상 내역을 가짜로 적은 것들, 또 그렇게 채용이 된 것들, 코바나 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의혹만도 3가지고요. 그리고 장모 최 씨에 대한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일가의 죄가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동양대라는 지방대 표창장 위조했다고 큰 난리를 쳤으면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더 큰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든지 최소 못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들 어떤가요? 아주 조용하죠. 잠잠합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대요. 김건희를 기소하기는커녕 소환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위의 의혹들, 코바나 콘텐츠 협찬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코바나 콘텐츠의 과세 자료, 협찬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고 합니다.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나경원에 대한 수사도 그랬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를 수사할 때는 신청만 하면 다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고 불리던 그 영장이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통째로 기각이 됩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할 때는 한 달에 70곳을 압수수색했대요. 그렇게 흔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경원, 윤석열 같은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통째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법원이 막아주는 것이죠.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은 판사 출신,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엔 여전히 그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그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나경원에 대한 수사도 혐의가 있는 나경원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을 고발한 그 고발인만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죠. 윤석열의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도 주변 사람들은 다 소환도 하고 조사해서 구속이 되는데 유독 이 당사자들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는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심지어 소환도 되지 않습니다. 장모 최 씨 요양병원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통업한 사람들 다 구속이 되는데 이 장모 최 씨만 묘하게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는 어떤가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 도이치모터스 대표까지 다 소환 조사 다 하고 구속되는데 쩐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만 또 교묘하게 빠져나오죠. 하긴 기대도 안 합니다. 괜히 대한민국 검찰인가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떳떳하고 당당할까요? 멋진 인생이라고 자찬할까요?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 언론 앞에 설 용기가 없는지 카메라가 보이자 무슨 죄수처럼 몸을 숨기고 문을 빠져나가는 그분을 본인도 부끄러워하는 본인의 행적에 죄를 밝히고 검증해야 할 검찰이 괜찮아 우리가 너는 수사 안 할 거야 이러고 응원해주고 있으니 인생 참 잘 사셨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언제쯤이나 그들도 똑같이 법 앞에 서게 될지 언제쯤이나 법 위에 군림하는 저 두꺼운 얼굴들을 안 보게 될지 언제쯤이나 저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들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게 될지 그리 큰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헛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